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일단은 저희 회사를 먼저 얘기를 할 때는 요 CSP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ICT 관련된 자산을 가상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이 가상 서버, 가상 스토리지, 가상 네트워크 이런 거거든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들이 저희 용어로 온프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컬에 보면 서버도 있고 그 서버에 어떤 소프트웨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버를 가상화로 넘기는, 그걸 갖다 저희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업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서비스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면서 넘기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가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클라우드화 하게 되면 그때는 MSP라고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의 가장 자원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해 주고요. 각종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브옵스, 그다음에 뭐 AI 개발 자동화하는 뭐 MLOps,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처리 뭐 이런 거 자동화하는 데이터옵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좀 이따 이제 퀀텀옵스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 전부 관리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SaaS 관련된 관리를 다 해줍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볼륨 너무 큰 거. 대표적으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세바 R3라든지 심지어는 뭐 오라클 이런 것도 다 관리를 저희가 대신해 줍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MS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클라우드 전환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웹 와스 DB 3티어 모노리스이라고 하는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빠르게 변화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한 놈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놈을 빨리빨리 테이크오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능들이 많이 부족해서 다시 이걸 잘게 쪼개는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략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항상 화면에 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가 있고,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도 부분을 처리하는 프로시저가 있고, 데이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시저하고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 메시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프로시저를 잘게 쪼개서 컨테이너에다 집어넣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크로 연결한 걸 갖다가 서비스 메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다음 MDA와 데이터 메시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게 뭐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하우스, 그리고 엄청 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검색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커지니까 핸들링이 불가능하다는 걸 대부분 많이 느껴서 다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서는 쪼개자. 작게 또 쪼갭니다. 근데 쪼개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쿼리할 수 있는 뭐 데이터 패브릭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메시라는 기술을 쓰고요. 또 하나는 이제 MIA, 마이크로 인퍼런스 아키텍처 인퍼런스 메시형으로 어플리케이션 바꿉니다. 이건 뭐냐면, 인퍼런스 하면 여러분 AI 하실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AI 서비스 자체를 인퍼런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대부분 초고대 AI하게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제네레이티브 AI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기업들은 자기네 비즈니스 프로세서 자체를 AI로 뭔가 좀 이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문제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스태틱으로 코딩해서 짜왔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바뀌니까 이 업데이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데이터 드리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서비스가 인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 나오는 이 동적 어플리케이션과 정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해서 비즈니스의 큰 초고대 AI를 구현하는 게 또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MIA라는 건 바로 동적 어플리케이션과
이 정적 어플리케이션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MIA 인퍼런스 매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선진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이제는 퀀텀 쪽을 또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전환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백오피스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그것도 있지만 프론트 오피스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IT 리소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노트북도 빌려드리고, 서버도 빌려드리고, 프린터도 빌려드리고, 복합기도 빌려드리고, 심지어는 요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원격돼서 관리도 가능해요. 그런 서비스하는 저희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 프론트 오피스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글래스루스 클라우드라고 풀뿌리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팀은 뭐 하는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딱 내는 순간 이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여러 가지 ICT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뭐 있나요? 명함부터 파야죠. 자기 도메인도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모두 또 있어야 되죠. 하여튼 뭐 메일도 자기 도메인 이름으로 된 메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계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도 있어야 되지만 기업용 그 지식 관리하기 위한 노션, 슬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가 인사관리자 없잖아요. 노무관리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회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수백 개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같은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이 계속 커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백오피스 쪽을 쭉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글래스루스 클라우드, 풀프리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 IT 관련 인력이 없이도 저희가 원격제에서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ICT as a 서비스. 심지어는 저희가 KT의 인터넷 사업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도 갖다 드립니다. 전화도 갖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대충 이제 뭐 하시는지